자, 일단은 뭐 더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더 뭐 어떤 질문이 있냐 그러면 제가 한 40여 개의 질문들을 또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다 하면은 또 시간이 또 오버페이스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궁금한 게 또 있으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한 지금 50여 분이 안 나가고 들어주시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질문을 이제 하십시오. 박성현 님이 계속 저기 봐주시는 것 같아요. 상표 등록 필수예요. 필수니까 이거는 빼먹지 마세요. 꼭 하시고, 기술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술이 있다고 어디 가서 얘기했을 때 실상 난 기술이 없는데? 라고 하면은 갸우뚱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유능한 또 변리사님 알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소개도 해드리고 할게요. 자, 발표 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발표 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죄송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죄송합니까? 당당하게 발표하시고, 내가 좀 조사가 덜 됐으면은 그 부분은 추후에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당당하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한국 사회다 보니까 되게 막 건들건들하게 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심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옷이라던가 아니면 말투라던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전 맞다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뛰어나도 인성적인 부분이 조금은 이게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러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무모하게 혼자 준비해서 총창사 탈락했다. 아니, 초창패 매출이 안 나는 분들도 붙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추이가 뭐냐면은 매출이 나는 팀들이 막 이렇게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만약에 한 개 주간기간에 100명이 지원했어요. 근데 70명이 매출이 나고 상위 20명이 매출이 20억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 봤을 때 매출이 20억 나는 회사를 내가 만약에 비등비등하게 붙었다. 그럼 누구를 과연 뽑을까요? 아무래도 성과 있는 팀들을 좀 뽑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물론 이제 아마 비중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매출 있다고 뽑진 않아요. 다만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매출이 적게라도 있냐 없냐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있다면 그 기준점을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없다면 없는데 내가 매출을 내겠다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생겨나는 거죠. 적다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소셜벤처 발표 팁 하나 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소셜벤처로 가면은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막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앞쪽에다가 엄청나게 자료를 넣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심사위원분들께서도 다 아세요. 그 문제, 오케이. 그런데 그거를 10분 동안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솔루션들은 막 5분 발표하고 끝나는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성. 과연 이 모델이, 왜냐하면 그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많잖아요. 사회적 기업은, 소셜 쪽은. 그런데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는 거죠. 자생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자생할 수 있는 파트를 저 같은 경우는 이 한두 장 정도를 기획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예지 대표님이 F회사다. 투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매출이 발생이 안 돼서. 그쵸. 매출이 발생이 안 되면은 아쉽다는 얘기를 듣기는 해요. 그냥 어떤 아이템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컨텐츠 기반의 아이템이다라고 하면은 그 컨텐츠가 매출이 날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매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렇잖아요. 컨텐츠인데 이게 돈이 되나? 근데 그런 것들을 돈으로 만든 플랫폼 회사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는 솔직히 대표님 어떤 아이템인지 봐야지 좀 정확히 답변 드릴 것 같아요. 저한테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내용을. 그러면 제가 보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다. 방향을 좀 한번 잡아드릴게요. 전예지 대표님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목표 시장에 대한 월별 그래프 과하게 제출했다. 수정하세요. 수정하시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가 한글 사업계에서 냈는데 솔직히 좀 잘 조사할 줄 몰라서 미숙해서 좀 과하게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뒤돌아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조사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쁜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까요? 솔직한 게 무조건 좋습니다. 차이 나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부분. 그래서 한글 사업계에서 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좀 손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합니다 하고 발표하시면은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 매출 1년 차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 1년 차의 기준이 달라요. 1년 차의 기준이 다른데 저는 보통은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은 창업 1년 차면은 2, 3억 정도는 내시더라고요. 매출 2, 3억 정도를 내시면은 그럼 1년 차에 그래도 뭐 그러면 3년 차에는 한 뭐 15억 내지 20억 이상 가겠구나 정도가 이제 보여요. 사업 계획서 안에서. 근데 1년 차에 만약에 한 뭐 1,500만 원이나 2천만 원이다. 연매출이. 그러면은 조금 안 보이긴 하지만 찾아야죠. 그 포인트 되는 것들을. 올해 초창패, 예창패 마무리되었다. 4월 이후에. 여러분 4월 이후에도 사업은 끊임없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브랜드 사업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각 그 지자체에서 나오는 사업이 더 좋아요. 경쟁률이 좀 이렇게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금은 2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쭉쭉쭉 또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뭐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막 그렇게 막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있어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찾아 들어가서 경쟁률 한번 보시면은 조회수로 보통 보잖아요. 이 공고문을 몇 분 정도가 열었나? 막 150건, 뭐 70몇 건 이런 게 수두룩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무엇을 얻냐?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가이드를 제가 예전에 컨설팅 했을 때는 다 비용을 받았죠. 지금은 제가 하는 업이 또 있고 뭐라고 할까요? 이런 자료들이 전 너무나 많아요. 제가 물론 새롭게 만드는 부분들은 다시 만들지만은 컴퓨터 정리를 어느 날 문득 하면서 이 자료 너무 아깝다. 이거 좀 공유하고 싶은데 어떡하나. 근데 제가 무작정 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때마침 우리 빅메이트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고 아무 강의를 하면서 이벤트로라도 뭔가 들어야겠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분들께 제가 억지로 드리기는 싫다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좀 뭔가 박수 쳐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저도 그에 맞게끔 제가 노력한 결과물들을 공유했을 때 그리고 그걸로 합격했을 때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유식 하셨던 우리 대표님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실 텐데 1차 합격을 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원래 사업계에서 쓰신 게 있지만 가이드를 통해서 많이 바뀌었고 그거를 제출했는데 어저께 최종 합격됐다고 이게 전화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하셨는데 전 그런 것들이 뿌듯합니다. 제가 뭐 합격하셨으니까 대표님 뭐 소고기 무조건 사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도 내 사업계에서 진짜 변화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잖아요. 사업계에서 훈련소. 그죠? 이런 프로그램 다 만들었어요. 독보적이에요. 같이 운영할 겁니다. 진짜 대신에 빡세죠. 2번 정도 탈락의 기회가 있는데 하다가 안 되면은 퇴소입니다, 바로. 마지막에 4주 뒤에 몇 명이 남아서 멋진 사업 계획서를 만들지 우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또 추후에 영상으로 업로드 할 것 같습니다. 훈련소 입소 뭐 팁 아마 이거 3, 40명 정도 지원하신 것 같은데 니즈를 보고 전 뽑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매출이 나네 안 나네 아이템이 뭐네 뭐 이런 거는 전 보지도 않아요. 다만 이분이 변화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가? 그 네이버 폼 작성하실 때 왜 지원하게 됐나요? 그죠? 어떤 분은 사업계에서 잘 만들고 싶어서 정부 지원 사업 합격하고 싶어서 이렇게 단어만 쓰시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나의 스토리를 써가지고 이러한 이유로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은 누구를 선정하겠어요? 당연히 스토리텔링에서 니즈가 높은 팀을 선정하고 그 사람에게 제가 변화의 어떤 기회를 드리고 변화의 어떤 포인트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제 강의가 얼마 안 남아서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2시간 동안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끝나고 영상이 바로 올라가니까 다 못 들으신 분들을 한번 되돌려 보시고 아까 오셨던 대표님의 어떤 컨설팅 스토리를 듣고 싶다 하시면은 제 유튜브 오셔가지고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2개의 영상을 마스터하시고 사업계에서 오늘 드릴 겁니다. 오늘 그냥 무작정 뭐 가이드 주세요 하지 마시고 이벤트 참여하셔서 주세요 하면은 제가 답변으로 드릴 겁니다. 그 약속을 드리고 오늘 피디님 강의 좀 마무리 시간이죠. 아무쪼록 이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사업 계획서 만들어 보시고 나만의 사업 계획서로 당당하게 발표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콘텐츠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